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미 좀 유행했던 거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알게 된 30일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책 읽기 챌린지를 봤는데요. 여기에는 작년에 영화화된 책, 읽으려 했지만 실패한 책, 책 표지가 좋아하는 색인 책, 이런 것처럼 재미있는 도전 과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따라서 30일 동안 매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보고 또 다른 과제를 추가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독서의 폭을 넓히고 더 다양하게 읽어 나가기 위해서 망지의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책 읽기 챌린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망지의 챌린지 첫 번째, 500쪽 이상의 책 읽기. 도전할 책을 골라야 되는데 길이가 기니까 우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장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책 중에서 두꺼울 것 같은 책을 검색해 봤어요. 그 중에서 고른 책이 시티 오브 걸스인데요. 찾아보니까 이 책은 576쪽이더라고요. 영미 소설이고 여성의 진짜 욕망을 찾아가는 일생의 여정이라는 카피에 제 마음이 확 이끌렸습니다. 시티 오브 걸스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신작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올해의 책, 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꼽히면서 화제작으로 주목받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1940년 뉴욕이고요. 처음에 주인공 비비안이 뉴욕으로 넘어가서 고모 페그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밤거리를 활보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술에 진탕 취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조용한 동네에서와는 달리 숨겨져 있던 쾌락적 본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젊은 시절까지 떠오르기도 했어요. 20대만의 위태롭지만 뜨거운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도입부였습니다. 뉴욕에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왔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네온사인, 공연장, 각양각색의 패션, 술과 떠들썩한 분위기가 글로 잘 전해졌어요. 그 장면과 인물들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진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정하고 읽기로 했지만 그래도 좀 두꺼워서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소설의 초반부터 첫 뉴욕, 첫 베스트 프렌드, 첫사랑, 첫 경험처럼 비비안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처음이 주는 신선함과 20대의 패기, 관능적인 경험들, 또 내일이 없는 듯이 열정적으로 노는 자유로움에 빠져서 엄청 재밌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한번 반전이 되는데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뉴욕도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도시가 휑해집니다. 물자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그려지고요. 이렇게 뉴욕의 모습과 함께 비비안의 인생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녀에게도 하나의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를 통해 성장통을 겪으면서 무수하게 낭비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비비안이 이전에는 뉴욕의 핫한 곳만 찾아다니던 방문객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뉴요커가 되어서 밤뿐만 아니라 낮을 즐기게 되고 친구나 남자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하나의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더 진지하게 흘러갈수록 비비안의 당시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그때의 생각,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을 편지의 수신인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고, 또 공감되기도 하고 위로되는 말도 많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실수하고 또 위태로웠고 또 철없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또 그걸 통해 변화됐던 거, 뭐 이런 저의 여러 가지 20대의 조금은 어두웠던 면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뉴욕의 참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쾌락과 관능적인 모습, 화려한 패션,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겪고 또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참전 용사의 삶, 이민자나 미혼모 등 다양한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았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기본적으로 편지이기 때문에 뭐뭐 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중간에 뭐뭐 했단다, 그렇지 않니? 하면서 문장에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또 괄호를 이용해서 유머를 던지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의 변화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리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재미 요소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0페이지 넘는 책에 도전하기 책린지를 통해서 시티 오브 걸스를 읽어봤는데요. 정말 재미있었고 또 문장도 깔끔해서 읽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도 그 흐름을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했어요. 즐거웠다가 걱정했다가 위로받았다가 몽글몽글해졌다가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미소설은 긴 분량의 책이 많아서 관심이 잘 안 갔었거든요. 일단 그 두께에 압도되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장벽을 조금 더 허물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500쪽, 600쪽이 넘어가는 두꺼운 책 앞에서 괜히 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읽다가 보면 50쪽씩 100쪽씩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다 보니까 벌써 챕터의 끝에, 책의 끝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또 제가 빠져드는 포인트에 도달하는 순간 그 속도는 엄청 빨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꺼운 책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린지를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로 도전해보고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책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다음 도전 제목은 평소에 읽지 않는 장르의 책 읽기입니다. 제가 잘 읽지 않는 장르는 무엇이고 또 어떤 책을 골라올지, 힘들게 읽을지 재미있게 읽을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